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더 빨라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아직 잠 덜 깨셨죠 다들? 저도 어제 죄송합니다. 더 빨리 요게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오기는 일찍 왔는데 약간 덜 깬 느낌인데 요 30분 더 빨라진 그리고 15분 더 길어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저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더 깊어졌고요. 발음도 안 되죠. 깊어졌고요.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엑기스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쏟아내기 위해서 주말 밤낮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또 응원해 주시고 30분 더 빨리 일어나 주세요. 더 빨리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더 빨리 주무시고 더 빨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은요.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글로벌 라이브에서 항상 활약을 했던 우리 박종훈 팀장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이제 합류를 했고요. 글로벌 인덱스 유튜버 오늘 유사남님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월화수목금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인덱스 그러니까 뎁스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무려 40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뉴욕 시장의 움직임, 글로벌 시장의 동향,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주말 사이에 보니까 반도체주들 난리가 났죠. 또 반도체주 가운데서 대래 주가가 30% 이상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 난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소화된 것은 아닌가 싶은 분들은 잠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저희 코너들 통해서 한번 깊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0분 더 빨라졌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더 길어졌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글로벌 시장은 극단적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극단적이죠? 저는 이제 글로벌 라이브 때는 집에 가면 이제 12시가 넘었거든요. 그쵸. 밤 12시. 오늘은 제가 이제 밤을 새고 왔습니다. 네. 밤새서 네, 이제 밤을 새고 왔어요. 미국에 있는 느낌으로.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자, 글로벌 뉴스레터, 월가 뉴스레터. 네. 요것도 이제 저희가 급하게 코너명을 만들었는데 우리 YMG 네. 미잘 네. 박종훈 팀장. 한 30분 동안 열심히 달릴 준비되어 있죠? 네, 됐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 가지 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PPT를 보시게 되면 아주 고퀄의 PPT라고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글로벌 뉴스레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일단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시장은 제2의 엔비디아 찾기, 그리고 지수는 이미 월가 목표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아침 30분 동안 월가에 어떤 뉴스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대표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어요.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했고요. 나스닥 1.14% 상승했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1% 넘는 상승을 지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0.8% 상승하면서 그래프만 보더라도 지난 금요일 정말 미국 증시가 정말 화랑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10년물 국채금리인데 PCE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에 좀 안정을 준다라는 그러한 해석 때문에 금리가 살짝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조금 올라가던 부분이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6월까지 감산을 연장하겠다라는 발표가 1시간 전쯤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WTI 기준으로는 지금 79달러, 80달러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다시 유가가 좀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미국 원유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을 앞두고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었던 상황인데 결국에는 감산 연장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나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요일 이제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모가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브렌트유 선물은 강세장이 점점 더 높은 저점에서 더 공격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또 배럴당 95달러 범위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는 지금 WTI 기준인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83달러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흐름으로 좀 넘어갈게요. 섹터 보시게 되면 앞서서 여돈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반도체 섹터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또 보여주게 됐고요. 엔비디아가 4%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7.59% 정도 올라갔습니다. 메타 그리고 일라이릴리도 뭐 좋은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 했을 때는 기술주 섹터가 1.21% 상승했고요. 그리고 임의소비재 1%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헬스케어가 0.88% 상승을 보여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유가 상승 때문에 0.76% 섹터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별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나스닥 지수가 사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기술주 동반에 좀 수혜를 받았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게 되면서요. 주가가 2.4% 좀 상승했고요. 그리고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보잉과의 인수 논의 소식에 주가가 15% 또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스피릿 매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보잉에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에어버스에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는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2.1%또 상승했고요. 하지만 가이던스는 사실 월가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지만 전반적인 지수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 이 기업 가치도 기업도 2.1%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다임러 트럭인데요. 사상 최고치 연간 수익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억 유로에 대한 이제 하나로 약 2조 9천억 원이죠. 20억 유로에 대한 자사주 매입 소식에 주가가 18%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 뉴스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지난 대출에 관련해서 상업용 부동산이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큰 폭의 급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CEO 교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나온 내부 통제 문제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가 중단이 됐고요. 주가는 마이너스 26% 다시 또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 자체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다른 은행과는 무관한 이슈다라고 애널리스트에서 이제 선을 그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러한 투자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신용 위험 모니터링을 위해서 중대한 변화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대한 약점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사실 재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 은행에 관련된 이야기지 전반적으로 다른 은행에 또 확산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서 저희가 또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델 테크놀로지입니다. 델 테크놀로지인데 인공지능 서버 수요 급증에 4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31%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금을 주당 1.78달러로 인상하면서 20% 가까이 인상하게 되면서 또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데 좀 기여를 했다라는 이 소식까지 같이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체크 포인트입니다. 사실 미 증시가 올타임 하이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열기가 어디까지 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장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S&P 500이 처음으로 5,100포인트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수가 지난 8주 동안에
8주 동안 기간 동안에 7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의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에 260%도 급등했다. 뭐 물론 그 외에 많은 종목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월가의 시장 평가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라는 부분이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단 대표적인 세계 IB에서 제가 의견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HF 해리스 파이낸스 제이미 콕스라는 자산관리자 책임자인데요. 지금 시장은 여러 우려 요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그 결과는 늘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침체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시티그룹에서는요, 3대 주요 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빠르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거품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티그룹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이 지금 현재 AI붐, 특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IB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UBS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플레이가 좀 지속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대형주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지배력은 산업 혁신에도 있지만 중소형 기업의 실적 저조도 있다라고 이런 평가를 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실 월가 목표치 S&P 500이 5,1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아마 작년 글로벌 라이브나 뭐 월가 이제 모닝 브리핑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은 IB에서 2024년에 대한 월가 목표치를 이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아마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많은 IB들이 이런 올해 2024년 월가 목표치를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요. 지금 S&P 500 자체가 5,10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가 지금 5,100포인트를 얘기했고요. 골드만삭스가 5,100포인트를 얘기했고 시티그룹도 5,100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펀드스트레스는 5,200포인트, 오펜하이머 5,200포인트 가장 높게 이야기를 했던 리서치가 아데니 리서치인데 5,400포인트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벌써 지금 펀드스트레스, 오펜하이머, 야데니 리서치를 제외한 나머지 IB들의 목표가를 이미 상회한 그러한 S&P 500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미국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재미난 소식이 있어서 또 이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낸시 펠로시죠. 낸시 펠로시인데, 이 낸시 펠로시가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뜨거워진 어떤 한 종목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낸시 펠로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과거에 내부자 이제 정보,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로 인해서 거래를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좀 백그라운드를 가볍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낸시 펠로시의 남편은 벤처 캐피탈 운용사 대표고요. 낸시 펠로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 하원 의장이었죠. 그리고 과거 엄청난 수익률로 내부 정보 거래 의혹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2023년 1월 3일 날 연방 하원 의장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예의장으로서 이름이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3년 1월 3일에 하원 의장에서 퇴임을 했고요. 조시 할리 상원의원이요. 2023년 1월 25일에 일명 펠로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펠로시 법안 발의가 뭐냐면 국회의원이 주식 거래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법안을 발의를 했으나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과거에 낸시 펠로시의 투자 금액과 수익률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유명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2020년 당시에 낸시 펠로시의 투자 금액을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한 그런 사진인데요. 정말 압도적인 그러한 투자 금액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2020년 스파이 그리고 S&P 500이 얼만큼 상승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 표인데 그때 당시에 38%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하지만 낸시 펠로시가 보여줬던 수익률은 63%, 64% 정도 되는 그러한 수익을 좀 보여줬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보유했던 주식마저도 거의 50% 가까운 수익률을 좀 보여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그때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월가를 정말 당황을 시켰던 그런 낸시 펠로시의 수익률인데 좌측을 한번 보게 되면요. 빌 에크먼이 그때 당시에요. 이건 2021년 당시에 나왔던 수익률이에요. 이 빌 에크먼 자체가 16.9%의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2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조지 소로스 20%, 피터 린치 29%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 해에 낸시 펠로시가 69%를 보여주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게 됐던 상황인데 오른쪽 짤도 아마 유명한 짤일 것 같아요.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낸시 펠로시가 That's cute. 귀엽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게 돌았던 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까지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뉴스를 좀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다시 좀 집중을 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종목을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추천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낸시 펠로시가 사이버 보안 주식 팔로알토를 대량 콜옵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측에 우리 그 팔로알토가 그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1 밀리언 정도 되는 그러한 비중을 콜옵션으로 구입을 하는, 매수를 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실적 발표하게 되고 정말 크게 큰 폭으로 빠졌죠.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서 또다시 낸시 펠로시가 또 콜옵션을 행사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해서 제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댓글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낸시 펠로시가 밑에서 바이 더 딥을 하고 있네? 라고 하게 되면서 꽤 확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또 댓글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번에는 낸시 펠로시를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왜냐면 과거부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팔로알토에 대한 초이스, 이게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많은 좀 의혹이 있었죠. 의혹이 있었는데 과거에 뭐 세일즈포스, 로블록스, 디즈니 같은 많은 우량주에 콜옵션을 좀 매수하면서 수백만 달러 수익을 좀 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남편인 폴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는 구글에 대한 주식을 3만 주를 매각했는데 이 거대 기술 기업의 독점 금지 위반 혐의로 이 구글이 이제 조사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이러한 부분을 수익 실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의혹이 좀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펠로시 법안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팔로알토에 대한 콜옵션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다시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낸시 펠로시 스탁 트랙터라고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를 따라가는 그러한 과거에 이제 트위터의 계정인데요. 이 계정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125만 달러로 1년 만기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주당 행사가 $200로 구입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7일 날 만기가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퀸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브레이킹 뉴스로 아주 뭐 지금 급하게 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퀸이 다시 돌아왔다 얘기되면서 작년이죠. 2023년 12월에 엔비디아 투자로 $180만 수익을 또 챙겼던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챙기면서 이번에 팔로알토가 어떻게 흐를지 2024년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 또 미국 주식을 하시는데 약간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사에서 이러한 짤도, 이러한 사진도 지속적으로 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뉴스도 주말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계약 위반으로 오픈 AI와 샘 알트먼을 고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광범위한 인류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회사인 이 오픈 AI 3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즉 지금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이 오픈 AI가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동의를 하고 본인도 이 설립을 하는 데서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 사실상 자회사로 좀 변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설립 당시에 합의를 깨는 이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그러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사실 오픈 AI는 작년에도 이러한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비영리 단체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많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소를 하게 되면서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다 논평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평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데커스 아웃도어가 이번에 S&P 500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정말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또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종목이 S&P 500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2.5% 좀 급등을 했고요. 데커스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5%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데커스 아웃도어가 이달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서 월풀 코퍼레이션과 자이언스 뱅코프가 퇴출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데커스 아웃도어가 편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 같고요. 3월 18일 날 개장 전에 편입이 적용된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게 되면서 월풀 코퍼레이션과 자이언스 뱅코프는 S&P 400 그러니까 중소형 기술주들 또는 중소형 기업들이 있는 그러한 지수로 또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같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초반에는요 30불대의 주가였어요. 30불대 주가였는데 지금 최근에 애프터마켓까지 해서 지금 1019불까지 찍게 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1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배가 넘는 그러한 주가 상승률을 지금 근 한 2년 한 2개월 만에 그러한 30배가 넘는 그러한 주가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기업 이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지포인트, 그리고 타겟,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징동닷컴, 아베크롬비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과 코스트코,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관심주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최근에 사실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EV 산업이 많이 좀 둔화가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차지 포인트의 주가,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 뭐 타겟 또는 니오 같은 이런 전기차 기업도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뭐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1년 초에는 35불을 좀 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2불 초반대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락을 좀 보여줬었다. 16분의 1 토막이 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실적 발표가 나올지가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베크롬비의 실적,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정말 좀
기형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차트 자체가 주간 단위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2022년 말이죠. 2022년 말 16불에서 현재 131불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저도 과거에 아베크롬비 같은 이 기업의 옷을 입었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기업이 인기가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또 체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가는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업에 또 관심 있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도 최근에 너무너무 큰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제2의 엔비디아가 좀 브로드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2022년 10월 달에 저점이 420불에서 450불 사이에서 위치하고 있었던 그 주가가 지금 현재 1399불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4배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2의 엔비디아를 찾기에 혈안인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브로드컴, 앞으로 퀄컴 같은 그러한 기업들 또는 브로드컴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더 큰 수혜를 또 받는 제2의 엔비디아가 되지 않겠냐라는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코스코의 실적 발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코스코는 뭐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또 사랑하는 그런 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실 과열되어 있는 월가의 어떤 주가 흐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 사상 최고가를 좀 찍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우려하는 의견도 좀 있어요. 조금이나 가이던스가 약간 밀리게 되면 또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보셔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만큼 또 관심이 있다. 이러한 반증을 하는 부분이 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모멘텀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과 같이 보면서 미국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습니까? 네. 마무리했습니다. 괜찮아요? 30분 혼자 하니까 괜찮아요? 쉽지 않네요. 예. 아니, 지금 스튜디오가 굉장히 더운데 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박 팀장님 나가시면은 예. 땀이 좀 많이 났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팬분들이 예. 아침에 엄청 많이 찾아와 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을 응원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서 굉장히 또 흐뭇하면서도 예. 사실 글로벌 라이브가 지난주를 끝으로 또 종영한 그 아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 네. 다 모아서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다 쏟아주시라면 너무 욕심인가요? 다 쏟겠습니다. 네, 다 쏟아야죠. 우리 예. 함께해서 지금 1+1이 아니라 1+1은 네. 더 많은 숫자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박 팀장님의 자료 네. 주말 내내 만들었대요. 예. 네, 이번 주말. 내일은 아마 이 자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가 다소 예. 월요일과 다르더라도 예. 다른 요일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진짜 언제적 별명인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메타박으로 불리고 있군요. 지금은 이제 그때 메타박은 저를 놀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익 요즘에는 약간 좀 으쓱합니다. 아니 가지고 계세요? 팔았죠. 근데 뭘 어떻게? 그냥 기분만 좋아요. 기분만. 저는 예. 버크셔에서 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 예, 요 정도쯤은 돼야. 그러니까 예.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록 한 주지만, 그러니까요. 한 주지만. 어쨌든 우리 박 알겠습니다. 팀장과 함께하는 예. 월가의 뉴스레터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더 빨라졌고요. 더 길어졌습니다. 글로벌 인덱스 잠시 후에는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